네. 그 증여세를 조금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증여세는 부과되는 게 10년 단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계 종비속 간에 기본 공제는 5천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증여하고 11살 때 증여하고 21살 때 증여하고 10년 단위로 그게 공제를 한 번씩 써볼 수 있습니다.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절세한다는 그런 개념은 뭐 일단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내가 증여를 하겠다 하면 오르기 전에 증여하셔야 돼요.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거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많을지 증여세가 많을지. 근데 지금은 뭐 양도소득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증여세가 보통 좀 낮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본다면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제 내가 매매로 묶고 싶다. 증여 부분보다는 또 10년 이내에 또 다른 증여가 있어서 이제 또 합산이 된 부분이라서 증여세가 최고 10%부터 50%까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이기 때문에 제3자와의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거래를 마쳐야 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의제가 아닙니다. 반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증여자와 수중 간의 이제 그 자산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피하고 싶으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 재산이 직계로 넘어갈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다면 뭐 어차피 국세청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넘어가서 증여세 한 번, 또 아버지에서 또 손자로 넘어갈 때 또 증여세 한 번. 근데 이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 다이렉트로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아버지가 있는 회사는 3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호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낫고, 또 증여를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뭐 그런 부분, 아니면은 또 이제 근저당이 돼 있으면 부담부 증여를 해서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할 건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증여세를 이제 그 회피는 아니고 절세를 하고 싶다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그 케이스에 맞게 한번 상담을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와 이제 상속세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상황에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기준으로 사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증여고요. 사후에 이 재산이 넘어가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증여와 상속이 나눠지는 것 뿐이지, 어떻게든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격이.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론 이것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저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부친께서 아파트 한 채만 있다, 극단적으로. 근데 이게 10억이다. 그런데 어차피 상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년 뒤에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가 될 것 같다,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지금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 나옵니다. 20%입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그 전에 증여가 없다면. 그런데 사망을 하고 10억 있는 재산을 받는다, 세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상속이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이건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증여가 사전에 유리한 경우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5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1억이었다면 지금 뭐 부동산이 5억, 10억이 된다.
상속은 상속 개시의 당시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그 부동산이 배가 됐다. 10억이 된다. 상속 시점에. 그럼 지금 정리하면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20%입니다. 근데 상속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그 당시에 사망할 당시에 그 토지 가치가 10억이 됐다. 그럼 10억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증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산이 좀 없으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고요.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증여가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떤 게 낫냐라는 부분은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도 증여가 됩니다. 되나요? 당연히. 똑같이 그냥 재산으로 보고 예, 세금을 당연히 매기는 됩니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장 주식,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상장 주식, 뭐 삼성전자든 그러면 증여일을 현재 그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3개월 평균 금액으로 해서 또 하게끔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은 이제 증여일 현재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뭐 이게 액면 10,000원짜리인데 이 회사가 계속 뭐 실적이 좋고 자산 가치도 늘어나서 뭐 이게 10,000원짜리가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속 당시 증여 당시에 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가치 매기가 좀 애매한 것들, 좀 미술품, 공예품 예. 뭐 이런 것들은 감정을 받습니다. 예,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저 이건희 회장님 이제 그 미술품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물납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물납은 가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걸 평가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감정을 받습니다.